그에 맞게 될 반이 통합학급인지 그렇지 않은지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며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저 다양한 신체적 특징, 성격적 특징, 가정 환경을 가진 우리 반 아이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단지 장애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발달 수준, 학업 성취 수준, 성격이나 행동 특성이 궁금하고 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죠. 학급 편성이 끝나고 특수교사와 함께 장애 학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1년 동안 반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면 좋을지 방향을 세워 나가며 3월을 준비합니다. 교실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경험하게 될 다양한 일들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라 생각해요. 사회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이고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각양각색의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한 면에서 통합학급은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사회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공간이죠.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갈등을 겪기도 하고 화해하면서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를 키워나갑니다. 또 학생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이 있고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모든 아이들이 이 규칙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 지키기, 질서 지키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기, 필요한 준비물 챙기기 등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은 차이를 두지 않고 적용합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직생활 2년차 때 처음으로 6학년 통합학급을 맡았는데 그때 함께 공부한 다움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뇌병변 장애 학생으로 혼자서 걸을 수는 있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고 발음도 부정하겠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예쁜 아이였어요. 학기 초 학급 회의 시간, 반 아이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에 모여 학습 부장을 뽑았는데 다움이가 체육 부장이 되었어요. 6학년 아이들이라 앞에 나서는 것이 귀찮아서 부장 역할을 다움이에게 시킨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화부터 냈는데 차근차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움이가 먼저 원한 것이었고 아이들도 다움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제가 아이들을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어 부끄러웠어요. 한 해 동안 다움이는 체육부장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활동했고 학급 회의 시간에는 부장으로서 안건 발표도 하고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할 수 없는 활동들은 친구들이 대신하며 반 아이들과 다움이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일상을 함께 했어요. 아이들은 다움이를 자신들과 동등한 친구로서 받아들였고 말투가 어눌할 때에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행동이 느리거나 부자연스러울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었습니다. 처음 맡은 통합학급이었기에 장애 학생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학생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학기 초라 반 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고 다움이는 장애가 있어 당연히 체육부장 역할을 하기 힘들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통합학급에서 다움이와 반 아이들 덕분에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방법을 찾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첫 만남에서 장애 학생의 특징을 설명할 때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다오미는 큰 소리에 매우 민감하여 학급 내 소음이 커지면 귀를 막거나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 모두 각자 다른 면이 있듯이 다오미의 독특한 행동 특성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도합니다. 통합학급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 편견이 없이 장애 학생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쉽게 터득하는 것 같아요. 장애가 있고 없음에 따라 차이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다양함을 알게 되니 장애가 있는 학생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점이 조금 더 많은 아이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면 조금 더 도와주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고 기다려주도록 지도합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양보하기보다는 동등한 친구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지도합니다. 통합학급 수업 시간에 장애 학생들의 교육 목표는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수업 시간 학습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비록 학습 내용이 어렵더라도 수업 준비를 하고 친구들과 바른 태도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 학습 태도를 익히는 것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반 아이들과 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차이가 큰 편이라 수업 시간에 이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기가 가능한 학생은 필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준비물 챙기기, 수업 시간에 바른 자세로 착석하기, 일상생활 기술 익히기에 중점을 두면서 체험활동이나 예체능 시간에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 및 학부모 상담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하고 수업 시간을 고민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통합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 용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반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과 어른들과 생활하며 지식을 쌓고 다양한 관계 맺음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장애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서로 협력하고 내가 가진 마음과 재능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교육은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교육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고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